이 증상을 그냥 가볍게 여겼을 경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국민 5명 중 1명이 겪는 소화장애.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고 늘 체했고 늘 쫙쫙이었어요. 네, 지금은 그거 사라졌어요. 소화장애 탈출의 비밀. 부인이 보니까 뭐 한약도 줘주고 침도 놔주고 장가 잘 가셨네. 거부룩한 속을 뚫어줄 이윤석의 아내가 몸신에 떴다. 일단은 배가 고프지 않아요. 배꼽 주위에 통증이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소화장애 원인부터 속 편한 장 마사지, 매일 먹는 밥상을 소화가 잘 되는 방법까지 전격 공개. 속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만 먹으라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제 거 어디 갔죠?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조금 더 건강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오늘 나는 몸신이다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참 허약한 두 분이 나와 계시네요. 참 허약한 두 분이 나와 계시네요. 네,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윤석 씨 그리고 오승은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는 허약 이윤석 씨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윤석 씨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아, 은퇴했습니다. 어디에서? 예, 전직 국민. 전직으로 앞에 바뀌었더라고요. 전직 국민. 전직으로 앞에 바뀌었더라고요. 오죽이나 했으면 신인 때 코미디언실에 이렇게 들어오면 구봉서 선생님이 앉아 계시다가 쟤 아직도 살아있냐? 쟤 아직도 살아있냐? 선배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후배 중에는 야 윤석아 넌 앉아라. 하늘 같은 선배님. 예. 구봉서 배삼룡 선생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쉽지 않은데. 어르신으로 네, 죽었어요. 하지만 이제 전직이 됐습니다. 전직. 네, 전직 국민 약골. 예, 현직 정상인입니다. 예, 평범한 연예인으로 돌아가서 네. 아, 요즘은 이제 아내가 좀 많이 바쁘기 때문에 집에서 아기 기저귀도 좀 갈고 좀 닦이고 그렇게 육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그 이윤석 씨가 아이를 돌본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어떤 울컥한 마음이 있네요. 이윤석 씨가 누군가를 돌본다. 그게 이윤석 씨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 덕분. 네네네. 세상에 아니 진짜 저 윤석 씨 보면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진짜 아니 부인이 보니까 뭐 한약도 줘주고 침도 놔주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주치의가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최집에도 있긴 해요. 아, 근데 네. 그거 다르다고요. 정말 보약에다가 또 뭐 허기지다고 보양식까지. 아이. 나도 그렇게 헤매겼는데 어떤 사람은 장가 잘 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팔자 사납다고 그러고. 아니 근데 보기가 너무 좋으세요. 진짜 보기가. 그냥, 아이, 고맙습니다. 예. 처복 인정? 아, 인정하지요. 인정. 아, 제가 뭐 이제 외모도 물론 좀 좋아졌습니다만은 네. 이 온몸에 병이 사실 있었어요, 제가. 지루성 피부염, 뭐 안구 건조증, 비염, 뭐 편도선,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 뺄게요. 네. 예, 식도염, 뭐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상,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무좀까지. 이번에 종합병원 차리니? 근데 그것들이 지금 거의 다 사라졌어요. 모든 병들이. 좋겠다. 예, 장가 잘 가셨네. 예. 참 재수 씨 참 훌륭한 분이요. 아유,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재수 씨 고맙습니다. 후배를 이렇게 아이, 그러게요.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 자, 오승은 씨하고도 인사 오래간만에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딸들도 많이 컸죠, 이쁜 많이 딸들. 컸어요. 이제 둘 다 초등학생. 부모가 돼서. 네. 건강은 어때요? 어디 병이 있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에너지가 이제는 조금 바닥이 나서. 네. 나이 네, 애들이랑 놀아줄 때도 금방금방 지치더라고요. 이윤석 씨, 오승은 씨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해드릴 오늘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신물이 올라온다, 뭔가 콕콕 쑤시는 것 같다. 너무나 익숙한 그런 증상이잖아요. 아마 국민 대부분이 이런 증상으로 좀 고생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2015년 통계를 봤어요. 이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약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1분에 1명씩은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다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 증상을 그냥 가볍게 여겼을 경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염, 위궤양, 십이장 궤양, 췌장염 같은
만성 질환을 거쳐서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냥 이런 증상들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이런 전조 증상이 될 수도 있는 오늘의 주제 여러분께 공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소기dob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겪는 소화장애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철강 제품보다 튼튼한 게 네 위라고. 그동안 그렇게 많이 먹고 그래도 위 아프다 뭐 이게 뭐 위가 아파서 이런 거 저는 몰랐는데 요즘 위가 약해지는구나 좀 느껴요. 그게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부룩하다는 것도 어떤 건지 느끼게 되고요. 최근에서야. 네, 최근에서야. 먹고 누워서는 이제 위산도 좀 역류하는 것 같고 간혹은 또 위경련도 한 번씩 나고 그러니까 내시경을 꼭 해마다 하게 되고 위 건강에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몸에서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이 소화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늘 먹었다 하면 체하고 신경 조금만 써도 체하고. 저는 예전에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고 항상 답답했고 늘 체했고 늘 쫙쫙이었어요. 끝까지 안 찌시지. 지금은 그 4가지 증상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정말. 예, 그 참. 예, 형님 저 새 사람 됐습니다. 정말 재수 씨 감사합니다. 사실 소화장애라는 게 지금 이렇게 각자 고통을 호소할 때는 좀 괴로운 것 같지만 평상시에 이거 그냥 좀 오늘 좀 그래 이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일시적으로 오는 소화장애는 뭐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소화장애가 있다. 이러면 이제 이건 만성 질환도 되고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화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윤석 씨가 말했지만 체기가 느껴지고 뭔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부역감도 생기고 복부 팽만감 이런 게 느껴질 때를 우리가 소화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뭐야? 여기 이제 내시경 사진인데요. 저 뭐야? 여기 이제 내시경 사진인데요. 한쪽은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쪽은 어때요? 음식물이 남아 있죠. 저 금방 식사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분 금방 식사를 하시고 내시경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네, 저게 음식물의 찌꺼기인데요. 사실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고 저렇게 남아있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들이 발효되고 부패가 돼요. 그러면서 독소도 만들어지고 유해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것들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문제를 유발하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염증도 생기게 되고 이 독소들이 아주 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암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장애가 지속적으로 된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내 속이 더부룩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앞서 그 화면을 보고 나니까 지금 내 속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그 답답한 속을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몸신 주치의를 지금 모실 텐데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세요. 집안에 정말 심각한 소화장애로 늘 저 근심 걱정을 안겨주던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을 새 사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그 경험담을 완벽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풀어주실 예정이시거든요. 오늘 특별히 어렵게 모신 몸신 주치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소화만 잘 되면 전신 건강이 좋아진다. 속 편한 장의 중요성과 소화가 잘 되는 방법까지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김수경 한의사. 야. 어머나.
내가 네. 왜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워. 생명의 은인이라. 예. 네. 여러분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약골로 알려진 개그맨 이윤석의 아내 김수경입니다. 야. 아니 아까부터 그렇게 우리 이윤석 씨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네. 그냥 칭찬을 하고 맞아. 감사하고 어찌 절절하게 격한 감동을 이야기했던 아내분이시군요. 그러니까요. 또 이윤석 씨 평상시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조금 전에 보여준 자세 어떻습니까? 큰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저도 처음 본 모습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네. 저희가 이제 정보 확인을 하면서 우선 뭐 이윤석이라는 사람을 저렇게 재생시킨 김수경 씨 어떤 능력이 있을까 비법을 정말 알고 싶은데 어떻게 저렇게 약골이 정상인이 된 건가요?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운 상태?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사실. 조금 더 그 갈증이 항상 늘 있어요. 네. 지금도 뭐 본인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이 조금씩 더 나는 것 같아요. 자꾸 도전 의식을 북돋아주는 그런 남자. 예. 사실은 저희 남편은 소화장애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고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보니까 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번에서 5번 이상 되는 설사, 묽은 변이 나오기도 했고. 심했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면역이 안 좋아서 류마티스성 소염제를 주 1, 2회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게 이제 영양이 돼서 그것을 에너지로 활동을 하고 네. 기운을 차리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저분은 그냥 드시는 대로 바로 이렇게 맞아요.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한 채. 장의 면역이 70%를 담당을 하는데 네. 거의 이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영양소로 흡수될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만성 소화장애거든요. 오늘 도대체 그 비결이 뭔지. 네. 사실은 이게 소화액이 매번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다른 소화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요? 음식을 바꾸고 나서부터 이런 증상들, 매일 소화제를 먹는 증상들이라던가 아니면 소염제를 먹는 횟수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 거의 안 먹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잠시 후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고 관절염도 없어지고 무좀도 없어지더라고요. 음식을 변화시키면 소화가 편해지게 돼요. 핵심이자 포인트. 네, 준비해봤습니다. 생각도 못한 재료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신의 한 수인데요, 이거? 잠시 후 공개됩니다. 매일 먹는 밥상이 어떤 몸을 만드는지, 어떤 속편한 장을 만드는지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이 어떤 몸을 만드는지, 어떤 속편한 장을 만드는지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바꾸면 소화가 좋아진다. 네. 네, 너무 뻔한 얘기 아닐까요? 이런 모습. 미안합니다. 모르겠군요. 아, 대단하다. 25년 만에 화를 냈네요. 아니,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네네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진리가 간단한데 이 뻔한 이야기를 실천하기가 사실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실천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절실하지 않거나 또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뭐 치료하면 됐지, 뭐 먹거리는 그냥 깨끗한 거 먹고 이게 좋은 거 먹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트리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던 게 제가 교통사고를 굉장히 심하게 당해서 결혼 후에. 결혼 후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탈출돼서 5분 이상 앉아있지도 못했고 또 설거지를 하게 되면 1시간 이상 또 누워서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상당히 우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 다녀본 병원, 안 다녀본 마사지사, 뭐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사실 저는 치료에 전념을 했던 때이기도 한데 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늘 느꼈던 갈증이 뭐냐면 환자분들이 쉽게 재발이 되는 거예요. 치료를 했는데 그땐 좋아졌다가 맞아요. 또 안 좋다고 오시고. 재발이 돼서 오시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 네, 거기에 대한 근데 제가 막상 환자가 돼서 또 보니 치료 받을 땐 좋은데 막상 또 집에 가면 다시 통증 느껴지는 이게 저도 갈증이었던 거죠.
우연히 저희 스승님이죠. 음식을 바꿔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음식을 바꾸라고 하니까 이 연관관계가 너무 안 떠오르는 떨어지지. 네, 그래서 그래도 그때는 너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음식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몸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24시간 그 묵직한 그 꼬리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던 경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또 이윤석 씨한테 적용을 해보셨어요. 이제 의지가 붙었죠, 그때는. 이 좋은 걸 저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좀 그때는 좀 남편한테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임상실험 들어간 거. 왜냐하면 나 말고 또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매주 음식을 바꾸고 나서 하루에 4-5번 보던 그 대변이 한 번이나 2번 형체 있는 변으로 바뀌고 형체 있는 변은 처음 만나요. 네. 그래서 병 검사를 참 수시로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병 검사를 참 수시로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남편의 변 검사를? 네. 왜냐하면 집에서요? 예, 그럼 집에서 집에서 하지 그러면 무슨. 근데 그 아무리 부부끼리 의사 선생님. 예, 아무리 사랑해도 아니 사람 하나 살린다는 생각으로 했겠지. 근데 사실 전혀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집은 그러잖아요. 네. 남편들이 변을 보고 내리지 않으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저는 변을 보고 내리면 싸워요. 네, 그거 왜 중요한 건데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매번 이런 변이 있나?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신혼 초에 제가 한참 안 좋았을 때는 뭐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꼭꼭 확인을 했죠. 근데- 오빠 물 내리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뛰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진짜 안 내리고 나가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살짝. 그걸 했죠. 뭐 대단한 아니 근데 부인이다. 왜 하필 대변 검사를 해? 소변도 있는데? 사실은 대변은 장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대변은 장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거짓말을 하진 않거든요, 대변이. 그리고 남편이 자기 몸을 낫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의 관찰력도 부족하군요. 아니 내 몸이 컨디션이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몰라요 저분이? 사실 이게 안색을 보기도 하지만 이게 대변 또는 그 털의 윤기 이런 것들을 사실 관찰을 해야지 남편의 말로만으로 그거를 관찰을 하기에는 오진이 있을 수 있죠. 네. 얘 털이 없는데 이게. 예, 뭐. 다 뽑혔나 봐. 찾아보면 좀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다 살폈다. 그랬더니 확실히 변화가 생기더라. 네, 그래서 매번 먹던 소화제도 이제 덜 먹게 됐고 이렇게 되니 장 상태가 좋아져서 류마티스성 소염제도 끊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 처음에 아주 엄격하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 아내가 물론 뭐 한의사고 전문가지만 그걸 나한테 그대로 하라고 한다고 그걸 하는 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윤석 씨처럼 또 자유로우신 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을 건강을 위해서만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맛이 없거나 조금 비에 안 맞는 경우가 사실 좀 있었어요. 입맛에. 예, 근데 이제 그걸 참고 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살아야 되니까. 뭐 양념, 뭐 조미료, 뭐 없어? 고춧가루 이런 거 일체 없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받아들였다. 그렇죠. 무조건 삶거나 찐 요리만 가능한 거고 과일도 다 쪄야 되고 익혀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 힘은 들었는데 네. 그렇게 참고 하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니까 뭐 관절염도 없어지고 뭐 비듬 이런 것도 없어지고 비름도 없어져요. 예 무좀도 없어지더라고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하다. 이유식 사실입니까? 저기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다 녹음 다 되고 있어 지금. 예, 찍으세요 저. 아니 어떻게 이 소화의 문제, 음식을 바꿔서 소화를 편안하게 했더니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라지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 순환의 문제예요. 저도 처음에 허리가 아픈데 음식을 바꾸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황당했던 느낌처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황당하실 거예요. 이 순환이라는 거는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체의 가장 큰 자생력이에요. 근데 이 소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말이 두한조결이었어요.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게. 그래서 순환을 도와야 되는데 음식이 여기 중추에 가득 차게 되면 구름처럼 이제 가스가 차게 되면 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스스로 몸을 치유해낼 수 있는 이 힘은 순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 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열심히 신경을 써야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선생님 말씀을 잘 따져보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좀 간과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에너지를 얻는 것은 음식물로부터 얻기 때문에 이 네. 소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 그 병리 개념 중에 담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담음이 쌓인다, 쌓일 적자를 써서 담적이라고 해요. 담음은 뭐냐면 병리적인 대사산물, 즉 쉽게 말하면 찌꺼기, 쓰레기, 노폐물을 얘기해요. 이 담적과 함께 혈액대사산물, 병리산물인 어혈이라는 것, 제자리에 있지 않거나 역할을 하지 않는 혈액과 같이 뭉쳤을 때 이게 우리 인체의 어느 조직에나 가서 붙을 수가 있어요. 근육에도, 그다음에 내부 장기에도. 이게 위에 가서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키면 명치 끝을 눌렀을 때 딱딱하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 비만감, 답답하고, 그다음에 팽만감, 더부룩하고 이런 느낌들이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아랫배도 무지룩하고 느낌이 이상한, 이걸 전체로 통틀면 소화 장애라고 할 수 있죠.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고 해서 병이 10가지면 그 9개 원인은 담음, 담적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게 모든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이 우리 몸에 소화되는 건 소화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우리 몸에서 부패돼서 이것들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내용 말씀드리는 것 유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소화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네요. 이제 음식물이 네. 입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많이 씹어야 되죠. 그렇죠. 잘 씹어야 되죠. 잘 씹어야 되고 그러면 왜 치매에도 또 소화효소가 있죠? 네, 침에도 소화효소가 나오고. 이 아밀라제가 여기서 나오는 네, 건가요? 맞아요. 네네. 아밀라제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위장에서는 위산이 나와서 음식물을 분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장, 이 소장은 약 알칼리예요. 여기는 산인데 여기는 약 알칼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산도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십이지장이라는 이 부분에서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중화를 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소장을 통과한 다음에 대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이 배출이 되는 이 마지막 과정이 소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부분은 위산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소화액은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소장으로 내려갔을 때 산도가 맞지 않아요. 이러면 가스가 많이 차요. 그러면 이 소장이 여기에 가스가 산성이 많잖아요. 들어간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산도가 다치겠네요. 다치는 게 아니라 네. 산도가 맞지 않게 되니까 음식물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알맞은 그 산도에서 여러 가지 소화액이 나와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작동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화가 힘들어지고 부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실제 이 소화효소의 경우에는 뭐 침에서도 나오고요, 위액에서도 나오고, 소장액에서도 나오고, 췌장액에서도 나오고, 이 소화기관에서 이제 소장까지 이렇게 그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자, 이 소화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음식물을 망치로 잘게 부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그 소화효소가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화효소가 음식물 분해를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비커 2개에다 같은 양의 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소화효소를 넣고 나머지 한쪽은 그냥 물만 들어있죠.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그 소화효소랑 같은 그렇죠. 겁니까? 같은 소화효소를 넣고 양쪽에 똑같은 양의 식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관찰을 했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자, 볼까요? 어머. 녹아. 어머. 녹아. 물만 들어있는 불었네. 그 속에 들어있는 빵의 경우에는 넣었을 때 모양 그대로 물만 흡수한 채로 있는데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빵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죠? 네네, 하나도 안 풀어졌어요. 네, 하나도 안 풀어졌습니다. 네.
소화효소까지 들어간 빵의 경우에 다 풀어졌네. 다 풀어졌네. 이 빵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이미 빵이 녹았습니다. 우와. 우와. 이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유기농, 친환경으로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는 균형식을 먹더라도 이 소화효소가 도와줘야지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실험을 보니까 이게 네. 막 대번에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여보, 앞으로 실험을 좀 해요. 이런 식으로 실험을 좀 해요. 네네. 방송에서는 여보 그러지 말고 몸신님. 그럼요. 몸신님이죠. 뭉신님, 예. 그나저나 이 소화효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이 소화효소가 부족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 기능을 방해하는 원인은 뭡니까, 소화효소에? 그 밥 먹을 때 국에 말아 먹거나 물에 말아 먹는 이런 습관들은 소화효소를 희석시켜서 좋지가 않고 또 단단한 음식, 멸치 이런 음식들 있잖아요. 오래 씹어야 되는데 그냥 넘기는 경우에도 또 많이 하게 되고 쫀쫀한 음식들. 쫀쫀. 맛있다. 떡. 그다음에 밀가루. 예, 빵, 밀가루. 라면 뭐 이런 인스턴트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는 음식 또는 얼마나 많이 먹어요. 네. 맵고 짠 음식. 이런 걸 먹게 되면 산도가 맞지 않아서 소화효소가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 먹겠구나. 또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빨리 먹게 되면 오래 씹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덩어리가 갑자기 뚝 들어간 거예요, 위장으로. 그럼 위장이 움직이지도 않고 위산만 계속 뿜어내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 있던 위산이 이렇게 역류를 한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이게 오래되면 역류를 하게 됩니다. 예. 정말 꼭꼭 씹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리고 조금 먹고. 많이 먹고. 천천히 먹고. 조금 먹고. 우리는 같이 마시지 말고 씹고. 죄송합니다. 소화 잘 되고 싶습니다. 아주 깨끗한 그런 위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산이 많이 중화가 되지 않으면 네. 그 다음 단추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위산이 중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침 그리고 담즙, 췌장액 이런 다양한 소화액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소화액이 나오려면 사실 음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게 포인트인데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어우러진 채소 이렇게 같이 다양하게 먹게 되면 소화액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소화가 훨씬 편하고 그래서 가스가 훨씬 덜 차고 그래서 순환이 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들 앞에 먹을 것이 누워 있는데 그러네요. 뭐죠? 고구마예요. 고구마. 네. 고구마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도 호박 고구마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맛있게 쪄져 있는 고구마를 왜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이 얘를 한번 똑같은 음식을 어떻게 소화가 안 되고 어떻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지 잠깐 네.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먹나요? 고구마를. 이런 건 잘해요. 고구마야 뭐. 네. 식이섬유 풍부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달게 생겼는데요. 색깔이 아주. 호박 고구마를 아주 기가 막히네. 어머, 물고구마야. 물이 많아요, 물이. 맛있다. 맛있다. 자, 이렇게 그냥 드시면 되는 겁니까? 한번 예. 자, 어떠세요? 드셔보니까. 목이 맥히네. 맛은 있는데. 맞아요. 목입니다. 목이 맥이죠. 그럼 그 옆에 마실 건 안 주나요? 있는 따로? 네. 김치랑 같이 드셔보실게요. 그렇지. 고구마의 김치죠. 그럼요. 고구마엔 정말 김치입니다. 네. 조금 목 넘김이 훨씬 더 수월하죠. 자, 우리가 찐 계란 완숙된 노른자를 먹는다고 하면 목이 메어요, 지금처럼. 근데 소금 딱 찍어 먹는 순간 소화액이 자극되면서 훨씬 소화가 순해지게 돼요. 이유가 이게 맛 때문에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소화액을 같이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 양념이라는 부분은 네. 위산을 자극을 하고 침샘을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목 넘김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빵도 마찬가지예요. 빵도 그냥 먹게 되면 좀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유럽 사람들 보면 빵을 먹을 때 올리브유에 올리브유. 같이 찍어 먹어요. 버터를 바르거나. 그렇게 식물성 기름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소화가 편해지고 가스가 덜 차는 식단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밀가루가 나쁜 음식은 아니잖아요. 다만 동양인들이 먹었을 때 그 글루텐 소화를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 글루텐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고기랑 야채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소화액이 나오게 되면서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신맛 나는 과일들이 있어요. 신맛 나는 과일도 네. 사과 먹으면 속 쓰리다는 분들도 맞아, 계세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견과류, 식물성 기름이 위산을 중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좀 다양한 종류를 섭취하면서 다양한 소화 효소가 다 나와서 소화를 돕도록 네.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속이 더부룩 한국인 5명 중에 1명이 그 고통을 겪는다는 소화 장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건물에 불이 나면 위로 올라가죠.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그 기운이 다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이 올라간 열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스가 차 있으면은 다 못 내려오고 남아 있게 되죠. 근데 가스가 차 있으면은 다 못 내려오고 남아 있게 되죠.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이걸 분출을 해야 되는데 대기랑 만나는 곳에 혈관 확장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위열이 발생됐을 때 눈, 코, 목 이 세 군데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나오는데요. 눈에 있는 혈관이 좀 확장되면 건조한 증상, 눈물 시림 증상 네네네. 또는 눈물이 많이 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코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면 슬쩍 작은 자극에도 코피가 쉽게 나는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 그리고 이게 송열이 이렇게 확장돼가지고 이제 열을 막 뿜어내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슥슥 불어요. 그러면 결로 현상처럼 콧물이 맺히는 비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 쪽으로 내려오면 편도, 대기랑 만나는 곳에 편도를 확장하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됐을 때 두통 같은 경우도 많이 나타나게 돼요. 위에 있는 열이 못 내려오다 보니까 손발, 말단 점점 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과 질환도 나타날 수도 있고 성욕 감퇴 그렇구나.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우, 나는 예전에 뭐 돌돌 삼켰어, 돌도 씹어 먹었어 이랬던 분들도 네. 역시 세월이 흐르면 그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요즘엔 전 같지 않아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이 소화 장애인지 아닌지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필요할 텐데 자가 진단 가능하다고요. 네네네. 네. 일단은 배가 고프지 않아요. 평생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 시간인데도 배가 안 고파요. 때가 돼서 먹는 거예요. 와 다행이다. 우리는 계속 배고프다. 우리는 정상인 거예요. 네, 가스가 차서 네.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고 윗배하고 아랫배가 빵빵해요. 근데 오전에는 날씬해요. 근데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그렇지. 그 다음에 배가 빵빵하기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이게 안 잠겨요. 왜 빵빵해지는 거죠? 가스가 아침하고 점심을 먹으면 소화가 이제 안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가스가 차기 시작해서 아침엔 잠겼는데 저녁에는 이게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예. 배꼽 주위에 통증이 있어요. 이쪽에. 배꼽 주위에 이쪽에 소장에 가스가 차면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 가만히 있어.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 다음에 이 명치에서부터 배꼽 중간에 중환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는 사실 이렇게 대장의 횡행결장이 지나가요. 네. 사실 여기 만졌을 때 단단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위장이라기보다는 대장에 가스가 찬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문제는 횡행결장 뒤에 위장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늘어나야 되는데 많이 못 늘어나요. 많이 못 늘어나요. 네. 그 통증이 있고 위장이 늘어나니까 대장이 자극받기 시작하면서 밥 먹다 말고 화장실 가는 증.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만 손을 들었어. 그리고 하루에 2-3번 이상 화장실 가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단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대장의 횡행결장이 경직되게 되면 숨이
이렇게 횡격막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가스가 있으니까 치받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한숨을 쉬고, 깊은 숨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숨을 쉰다가 있습니다. 한숨을 쉰다. 네. 한숨을 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뭐 심장이나 폐에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런 숨쉬기 힘든 증상, 한숨이 쉬어지는 증상 이런 것들은 가스가 차는 증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가 오래됐기 때문에 방귀 냄새가 이제 심하고요. 구취, 치과적인 질환이 없는데도 심한 구취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기서 사실은 두세 개만 해당이 돼도 원활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소화장애라고 아까 말씀하신 뭐 오승은 씨나 이렇게 혹시 해당 사항이 좀 있으세요? 네. 몇 개? 한 3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이구, 맞네. 맞네요. 이윤석 씨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현재 상태, 이전의 상태라면 몇 개였고 현재 상태라면 저는 예전에는 5개, 6개라고 봐도 무리가 아닌데 지금은 저는 이제 5번은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어요. 5번은 조금 남아 있고 배가 고프지 않은 거. 예, 배가 항상 고프진 않아요. 저는. 배고프다는 소리 잘 안 합니까? 왜 배가 안 고프지? 음식을 별로 진짜 이상하다. 솔직히 아까 옷 갈아입을 때 봤는데 배가 없어. 예. 그냥 붙어 있어, 그냥. 그래도 배는 고프지. 워낙 뭐 똑같은데. 적은 양 드시는 분이시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자가 진단을 해봤는데 이 가스 차이는 상황을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 명치가 있어요. 이 갈비뼈가 만나는 이 부분. 갈비뼈와 갈비뼈가 만나는 여기 네. 가운데 네, 여기. 네. 여기를 눌러봤을 때 맞아.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맞아. 거기에 가스가 차 있다는 겁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횡격막이 약간 굳어 있으면 여기가 눌렀을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네. 체했다라는 거는 사실 위장은 사실 잘 만져지지는 않아요. 위장이 이제 뭉치게 되면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눌렀을 때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명치와 배꼽 이 중간에 이 중안이라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장 이 부분에도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소리가 꾸룩꾸룩 난다고 하면 대장에 가스가 차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배꼽 주위에는 천추혈이라고 해서 이 옆에 이렇게 자기 손가락으로 배꼽 옆에 3마디 정도가 이렇게 양쪽 옆에를 눌러보면 여기는 배꼽 주위는 소장의 가스가 차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럼 여기를 눌러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배꼽 아래서부터 치골까지 5등분을 했을 때 밑에서 2번째 칸입니다. 단전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단전. 네네. 관원혈인데 이 복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띠처럼 파이프처럼 단단한 분들이 있으세요. 예, 맞죠. 이렇게 밀려도 밀려지지 않는 단단한 게들이 이 명치에서부터 이 단전 아래까지 띠처럼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가스가 많이 차서 복근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우승우 씨 그런가 봐요. 그런 분들은 많이 복근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겠네요. 복근이랑은 달라요. 봤을 때는 보이지는 않아요. 만져봤을 때 깊숙이 느껴져요. 네. 복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만져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혹시 누구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 늘 하던 분. 네, 늘 하던 분으로. 예. 이윤석 씨 모시겠습니다. 야, 진짜 여러분께서는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간에 복진을 하고 누굴까요? 환자로 의사를 만나는 광경. 자,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명치를 찾을까요? 네, 이 갈비뼈가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을 이렇게 한번 눌러봅니다. 네, 쑥 들어가네요. 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배꼽하고 명치 중간에 중안이라는 혈자리 쭉 눌러볼게요. 쑥 들어가. 어머머머. 굉장히 깊게 누르는군요. 안 아프세요? 견딜만 해요. 그 다음에 이 양쪽 배 이렇게 세 손가락 정도 지나가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눌렀을 때 이쪽에는 약간 가스가 있어요. 이쪽에는 약간 가스가 있어요. 꽤 깊게 들어가네. 꽤 깊게 들어가네. 이쪽은 뭉쳐 있어요. 소장. 왜 이러지?
아, 양쪽이 차이가 있네요. 약간 통증이 잠깐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파요.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예.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거 복진할 때 말하게 되면 조금 힘들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띠처럼 남편이 있었거든요. 단단한. 예전에는 이렇게 띠처럼 남편이 있었거든요. 단단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대장 쪽에 가스가 좀 남아있어요. 대장, 잠깐만. 후장 쪽이에요. 단단한 정도는 아니고 가볍게 이렇게 가스가 차 있는데 아마 최근에 무언가를 네. 예. 무언가가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뭐 좀 이렇게 집어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러면 누르는 그 지점 부위를 전체적으로 둥글게. 네, 맞아요. 이렇게 예, 둥글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어봐서 밀었을 때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인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쉼없이 나는 소리가 있어요. 네, 그쪽을 그런 조금 더? 부분들 조금 더 이렇게 문질러서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자기 진짜 왜요? 많이 편해졌는데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 지금. 네. 뭐 방송을 지금 뭐 하시다가 하시는 겁니까? 네. 으로 돌아가셨다가 자꾸 그러시면 아, 지금 제가 정말 헷갈립니다. 흐뭇해 하시는데 많이 편해졌다. 예, 생각보다 예. 옛날에는 못 받았거든요. 네네. 배가 아파가지고. 아. 근데 시원하니 좋네 이제는. 좀만 더 해주세요. 진짜 좋아졌다는 건 난 이렇게 봐도 느껴요. 그날 그 결혼식장에 이렇게 신랑 입장할 때 들어갈 때는 마치 우리 모두 선후배들이 병원에 입원시키는 듯한 느낌으로 내가 봤거든. 예. 근데 너무 좋아졌어. 예. 저희가 눈으로 봐도 아주 부드럽고 네, 맞아요. 예, 가스가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왔어요? 조심. 뭐 왔어요? 아니 이분은 지금 계속 뭐가 와요. 그러니까 안에서 자극이 있어요? 예. 꾸룩꾸룩 소리가 자꾸. 아, 한번 나와서 시연을 하시면서 같이. 예.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복진을 해보실까요? 네. 어이구. 여기 소리도 꾸르륵 나잖아요. 어이구. 이게 힘 빼고 편하게 계시죠. 저 여배우 꼬르륵 소리 처음 들어봐요. 아파요. 아이고, 어떡하냐. 호흡을 편하게 하실게요. 아픈 건 아니니까. 예. 크게 아프지는 않거든요. 여기 배꼽 주변에 굉장히 단단한 게 느껴지죠, 그죠? 자, 힘 편하게 호흡하실게요. 이 위에도 어머머. 하고 이 위에까지 긴장되어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 옆에도. 네. 그죠? 이런 장들이 이 진짜 밑에까지 조금만 더 내려가 안 볼게요. 좋구나. 골반까지. 여기 밑에까지도 단단한 게 이렇게 이렇게 파이프처럼 지금 아, 넘어가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군요.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이 소화 가스가 많이 차 있고 그래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복근이 이제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는 외부에 있는 우리가 그 만든 복근이랑은 좀 다르게 안쪽에서 깊숙하게 파이프처럼 만져지는 근육들이에요. 손만 대도 지금 힘을 딱딱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약간의 분들은- 마사지를 통해서도 금방 네. 풀어질 수 있겠죠. 조금 도와주세요. 예. 이분들은 간단하게 풀어지진 않고요. 사실. 이분들은 간단하게 풀어지진 않고요. 사실. 어떻게 입원해야 되나요? 이건 아니고 이게 오랫동안 쌓였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음식을 변화시키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풀려요. 매일 먹는 밥상을 바꿔주면 이거는 많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자극하는 것보다 배꼽 주변으로 이렇게 이 바닥에 손바닥을 손바닥 이렇게 쪽으로. 밀어서 조금 더 압을 가하시고요. 숨을 편하게 들이셨다가 내쉴게요. 네. 숨을 편하게 하셔야 돼요. 네. 아우, 이게 오늘 받는 정말 잘 게 나오셨네. 네. 쉽지가 않아요. 호흡을 굉장히 이게 힘들어. 이게 소리도 계속 만질 때마다 계속 움직이거든요. 한두 번 이제 만져가지고 소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너무 아파요. 맞아요. 너무 아파요. 또 육아하시느라 사업하시느라 그러니까요. 거기서 하니까. 완전 말랑해. 근데 이렇게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만져주면 조금 편하게 가스가 흩어지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누가 속옷을 우승우 씨 진땀 나죠? 일어나시고요. 아유, 예. 야, 잘 오셨네. 예. 아유, 일이 아니다. 그러네. 예. 이따가 계산은 저한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이런 모든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소화를 잘 시키고 소화장애를 없애기 위한 특별한 비법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속편한 장 만들기 3종 세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먼저 매끼 먹을 수 있는 속편한 밥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밥상. 속편한 밥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밥상. 오 예. 저희가 시작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게 밥상 음식이었잖아요. 네. 사실 소화가 잘 되고 그래야 가스가 안 차고 그래야 순환이 잘 되는 이 패턴을 띠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위산이 잘 중화되고 다양한 소화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밥상이야 이윤석 씨가 늘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신에 제가 그 결혼 전에는 냉장고에 항상 박스채로 그 마시는 소화제를 사놨거든요. 네. 음료수 대신에 물 대신에 밥 먹고 나면 소화제를 마셔야 됐어요. 늘.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화제들 다 끊었죠. 그런 소화제들 다 끊었죠. 밥상 덕분에. 핵심이자 포인트. 요 밥상 하나만 바꾸셔도 효과 보실 겁니다. 우리도 오늘 좋은 기회야. 맞아. 열심히 배워가야지. 그냥 드시겠다는 일념으로. 저희도 좋은 밥상을 먹겠다는데. 예. 상 두 글자만 나오면 엔돌핀이 쏟아. 당연히 그죠? 아니 밥 먹는 게 아니라 상을 먹는 거예요? 밥 먹어요. 네. 오늘 특별히 보여주실 이 음식은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채소가 한데 어우러진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채소나 쌈밥 뭐 이런 푸른 풀과 함께 뭐 이런 걸 섭취하라는 얘기죠? 비빔밥.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오늘 골고루가 주제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그래서 돼지, 고기를 먹어도 속이 편안하다. 소화를 돕는 속 편한 밥상의 정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 특별히 보여주실 이 음식은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채소가 한데 어우러진 돼지, 채소탕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고기가 들어가요? 그럼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좋은 문제다. 이게 생각도 못한 재료인데요? 고기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 탕은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분들이거나 위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늘 권하는 약처럼 권하는 탕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 뭐 드셔보신 분이 이윤석 씨밖에 안 계시니까. 그렇죠. 돼지 채소탕 감이 안 오거든요. 집에서 많이 먹었는데 네. 오늘 또 먹어야 된다. 저는 뭐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두렵긴 합니다만은 네. 또 먹다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혀가 좋을 것이냐, 몸이 좋을 것이냐. 이야. 몸이 좋아야죠. 그렇죠. 지금 말씀만 들어도 그거 한번 해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돼지 채소탕을 만들어서 그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가 아주 간단합니다. 네, 간단합니다. 네, 재료 소개부터 들어가 볼까요? 일단 돼지고기 200g 정도 준비했고요. 이 어느 부위인가요? 목살. 자, 바로 불판 위에 올라가야죠. 네. 그다음에 간으로 맞출 거는 묵은지하고 마늘 여기 두 쪽, 마늘 두 쪽 하고 천일염 준비를 했고요. 야채는 향이 좀 적은 아이들, 무, 알배추, 양배추, 호박. 아니 근데 재료는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네, 맞아요. 이름은 아까 독특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이걸로 탕을 끓인다고 하시니까 조림이나 이런 건 조금 익숙한데 탕은 또 어떤 요리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돼지 채소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무엇으로 시작을 해볼까? 장갑 드릴까요? 일단은, 네. 돼지고기가 사실 탕으로 들어가는 게 잡내가 누린내가 나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탕에 들어갈 때 돼지고기는 좀 신선한 돼지고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돼지고기 핏물을 먼저 좀 빼볼게요.
선생님 목살이 없을 때는 다른 부위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심이라던가 뒷다리살, 앞다리살도 괜찮고요. 오리고기도 괜찮아요. 오리고기가 질기면 갈아와가지고 사용을 해도 괜찮고요. 아내가 저 요리 솜씨가 좋은 편이시죠? 몸에 좋죠. 몸에 몸에 좋죠. 몸에 혀에는 조금 이 혀가 많이 태아가 좀. 요 알배추 지금 저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거네요. 자, 드디어 이제 칼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 통을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아, 다 쓰시는군요. 그런데 말이죠. 네. 그 채소를 생으로 먹는다는 건 뭐 그 이해가 가지만 이걸 꼭 익혀 먹어야 된다. 삶아 먹어. 이거는 조금 제가 생소해가지고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아, 좋은 질문. 예. 사실 생으로 채소를 먹게 되면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식물들은 그 줄기든 잎사귀든 단단한 형체가 있어요. 그게 세포 막 위에 세포 벽이 한 번 더 쌓여 있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치아로 잘 저작을 해야지 그게 깨지는데 저작이 좀 잘 안 되다 보면은 위장이 부담이 돼서 실제로 생채소를 먹었을 때 신물이 올라오거나 트름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기가 소화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종류가 또 어르신들은 소화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쏙쏙 들어오네. 예, 그 사이에 배추를 뭐 가능한 한 아주 잘게 지금 아, 하셨는데 잘게 얼마나 썰어졌네요. 얌전하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 남편용입니다. 초등학교 사이즈가 크면은 식감이 안 좋아서 잘 안 먹기 때문에 사실 예. 아니 무슨 이유식 하는 것 같아. 이유식. 중년에 이유식을 시작하네요. 주로 일은 썰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거 만들어 놓고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까? 저는 한의원에서 일주일치를 만들어 놓고 매일 점심시간에 먹어요. 그래요. 점심 때마다 드신다. 시간 맞춰 한번 가봐야겠는데. 원장님하고 간호사분들하고 모여서 항상 저거 먹어요. 그럼 맛도 괜찮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볼 땐 참으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면 다양한 소화 요소가 나와서 이제 속이 편안하다 이런 것으로 여러 재료를 넣고 우선 첫 번째로 돼지, 채소탕을 이제 해주시는데 뭐 진짜 맛이 어떨지는 좀 맛은 정말 궁금해요. 네. 상상이. 근데 선생님 거기다가 네. 버섯 같은 걸 좀 넣으면 어때요? 뭐 팽이버섯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 팽이버섯하고 콩나물을 네, 넣으면 숙주나 뭐 이런 거. 네. 맛이 너무 좋아져요. 아, 근데 네. 콩나물이 그 머리 부분하고 줄기 부분이 있는데 오래 익혔을 때에는 질겨지고 네. 그 콩나물 머리가 의외로 소화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넣지 말려면 넣지 마시죠. 네, 안 넣을게요. 예. 네네, 안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김치 들어갑니다. 네. 누군지. 묵은지. 나하고 묵은지가 맛이 딱 있을 것 같아. 저기에다가 지금 그 목살을 삶아서 그냥 줄줄 말아서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요. 원한 맛이 있으시겠어요? 누가 얘기해요? 근데 묵은지는 저렇게 꼭 씻어서 써야 되나요? 이 김치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씻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묵은지로 간을 하시는 거죠? 저걸 씻어내도 거기에 배어 있는 게 있을 테니까, 그죠? 네. 재료 준비 간단하게 됐습니다. 얼마든지 뭐 지금 집 냉장고에 주면 다 있는 재료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예. 갑니다. 네, 일단은 여기 200g 가고요. 그다음에 김치 좀 넣을게요. 먹어봐. 야채는 충분히 많이 야채는 다 넣어. 해손 엄청 넣어요. 이 부분 너무 시원해요. 시원. 아니 지금 뭐 그다음에- 돼지고기 200g 들어갔는데 완전히 채소에 휩 짜였어요. 아니, 완전히 채소에 휩 짜였어요. 아니, 거의 돼지고기 맛도 안 나겠어요. 거의 돼지고기 맛도 안 나겠어요. 돼지는 중시래비 마냥 그림자만 있고 채소탕이에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꽉 채소로 지금 채웠고요. 지금 원성이 많아. 고기가 작아서. 아,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대장님이 와가지고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 여기에 물은 맹물. 이게 사실은 생수를 이제 넣게 되는데요. 물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시고 이거는 1리터에서 1.5리터 사이를 넣게 되는데 물도 많이 나오니까 또 채소에서 그렇죠? 네, 이렇게 봐서 자작할 정도, 좀 잠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다음에 통마늘로 제가 양념을 조금 통마늘을? 통마늘로 제가 양념을 조금 통마늘을? 이게, 이게 갈아서 넣게 되면 네, 보통 갈아 넣잖아요. 더 화한 맛이 나니까 그냥 통마늘로 저는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자극적인 것으로 많이 이제 위산이 나오지 않게 조금만 더 넣었으면 싶은 건 안 넣어요. 이거는 좀 덜 넣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건 또 많이 넣어요. 자, 그리고 소금을 그래도 넣네요. 처음에 이제 이게 우러나와야 되니까 이 처음부터 소금을 넣어줘서 같이 끓여주시는 게 그 소금은 천일염으로만 꼭 넣어야 되나요? 이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저는 사용하기 권장을 합니다. 야, 그만큼 넣습니까? 네. 네, 네. 많이 넣었어요, 오늘. 네. 자, 그러면 불을 한번 어떤 켜보고요. 맛이 날지 궁금하네요. 이게 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간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유식 하실 때처럼 굉장히 풍부한 맛이 날 수가 있어요. 달큰한 맛은 있겠다. 배추랑 양배추가 들어가서. 예. 이렇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끓일까요? 처음에 좀 센 불로 했다가 처음에 센 불로 했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일 건데요. 저는 1시간 정도 완전히 조금 퍼지게끔 하고 그래야 조금 누린내가 좀 덜 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래 오늘은. 난 누린데도 좋으니까 빨리 먹읍시다. 이거. 먹고 싶어. 자, 그래서 저희가 좀 미리 끓여놓은 채소탕이 있어서 마저 좀 데웠는데요. 볼까요? 아우, 보글보글. 김이 모락모락하네. 이렇게 야, 담아서 예쁘게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엄청 맛있게 보이는데? 세상에 우와. 이윤석 씨는 이런 걸 매일 먹는단 말이에요. 좋겠다.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윤석 씨는 이런 걸 매일 먹는단 말이에요. 좋겠다.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세요? 아니 그리고 향이 좋아요. 향이 좋아요. 이거 우리 같은 사람도 먹으면 재생 되겠어요. 진짜. 다이어트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겉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재생 되겠다니까. 네네네네. 집에 방 하나 빈 데 없니? 새들어서. 아유, 형님, 언제든지.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던 국과는 또 다른 아주 따뜻한 네. 그런 풍미가 있습니다. 네. 가득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적은 양의 돼지고기 무슨 일을 했을까? 우리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 속 편한 돼지 채소탕 맛을 한번 보시죠.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어머나. 우와. 와,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고 얘기해?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고 얘기해?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충분히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완전 맛있다. 짭짤이한데? 묵은지가 정말 큰일을 하네요. 신의 한 수인데요, 이거. 야, 이 지금 묵은지가 토마토 수프의 토마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새콤한 향과 이거 약간 하얀 야채 수프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요. 저는 돼지고기를 탕을 끓인다 해서 걱정을 했는데 돼지의 누린내가 이 묵은지 때문에 싹 잡혔어요. 참치 맛이 나요, 돼지고기. 여보, 아니, 이렇게 되면. 여보. 아니, 이렇게 되면 저를 너무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맛은 기대하지 말라, 뭐 이래나 버렸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 맛있고요. 여러분 정말 맛있고요. 진짜 떨어질 이게 것 같아. 재료마다 식감이 맛있다. 다르고 배추를 끓였을 때하고 묵은지를 끓였을 때 전혀 다르잖아요. 오, 그 맛있다. 다른 식감에 다양한 맛이 다 느껴지고요. 한 그릇만 좀. 한 그릇. 네. 와. 이따가 부대찌개 하나 먹으러 갑시다. 아니야. 이윤석 씨 혼자 먹으러 가요. 왜 그래요? 이게 반응이 좋아. 와, 이거. 줄 서네요. 줄 서요 오늘. 밑으로 퍼요. 밑으로 퍼면 돼지고기 가라앉아 있어. 이걸만 드시는 겁니까? 밥상을 차릴 때 아니면 이걸 국처럼 드시는 겁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밥을 조금 넣고요. 반찬 이제 조금 몇 가지 놔두면 충분히 훌륭한 한 끼 건강식이고요.
하루에 한 번 저는 위염이 있거나 만성 그 영양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하루에 한 번 아침 대용으로. 저 오승은 씨, 네. 예,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맛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것만 먹으라 해도 사실 먹을 수 새끼 있을 것 먹을 수 같아요. 있어요, 네네. 새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승훈 씨는 진짜 잘 맞을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좀 안 좋으시니까 속이. 네네네네. 그럼 선생님 이거 먹을 때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어요? 이게 근데 고기를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고기 먹으면 설사한다던가 좀 더부룩하신 분들은 욕심내서 이걸 시작하기보다는 요만큼씩 고기 요만큼씩 매일 조금씩 먹게 되면 몸에서는 이제 고기가 들어오는구나 해서 고기를 소화하는 소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탕을 시도를 하시는 신호를 미리 주고. 네. 사실 채소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 두 그릇 이용식 선배님이신데 예. 맛 좋으시죠? 아니, 제 거 어디 갔죠? 분명히 있었는데. 당장 끓여야겠다. 저희가 아주 뜨끈한 돼지 채소탕을 먹고 나니까 마음이 다 온화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 천연 소화제로 곶감차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곶감차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곶감이 천연 소화제가 된다. 속을 편하게 하는 두 번째 밥상의 정체.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 천연 소화제로 곶감차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곶감차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곶감차 들어보신 분? 요렇게 들어봤지 뭐 먹어보지 못해. 네. 웃겨보려고. 저는 처음인데 어떻게 저 곶감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곶감은 동의보감에 보면 위장의 기운을 돕고 위장의 그 정체된 음식물을 없애서 소화를 돕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곶감을 가지고 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요. 곶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타닌이라는 성분은요, 장 점막을 수축시키고 또 설사를 먹게 하기 때문에 위장장애나 설사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당분이 너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과다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천연 소화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이름도 예뻐요. 곶감차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깜차. 일단은 곶감 4개를요 넣으시고 꼭지도 안 따고 그냥 끓이나요? 이게 곶감은 한의학에서 약재로 쓰이거든요. 꼭지가요? 꼭지가. 시체라고 말을 해가지고 네. 기침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기관지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감꼭지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먹는 방법은 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물을 지금 뭐 잠긴 물을 곶감 4개에 물 500g. 여기 반으로 500cc. 500cc를 넣고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센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반으로 줄었을 때 줄어든 그 곶감차입니다. 거기서 곶감을 건져내면 네. 이렇게 된단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신기하네. 뜨뜻하지 않은 색깔이 좀 이쁜 나와서. 판물 같아요. 제가 이거 한 스푼만 네네네. 한번 맛을. 너무 맛있어요. 거예요. 아유. 맛있죠? 예, 달달하고 그냥 이게 딱 뭐라 그럴까 코팅을 해주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역시 우리의 방식이라는 게 이게 오랫동안 녹여낸 방식이라는 게 또 이런 맛을 주는군요. 예. 사실은 이 원액을 그대로 먹기보다는 이거를 희석을 해서 제가 이걸 원액으로 하고요. 네 이걸 원액으로 하고 그러면 당분이 이제 좀 당분이 많다 보니까 많다. 곶감이 당분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소화장에 아주 좋은 곶감차까지 완성됐습니다. 좀 따끈하게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곶감차라는 건데. 향 좋은데요?
아주 부드러워요. 여기다 잣을 2개 딱 얹혀놓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식혜, 담백한 식혜 먹는 느낌이 들고요. 또 돼지 채소탕을 먹고 나서 이거 딱 입마무리를 하면은 입에 남은 그 김치 냄새가 싹 없어질 것 같아요. 뒤에 가서는 약간 쌉소름한 맛도 좀 있네요. 탄닌 맛. 썰린 맛, 떫은 맛이 떫은 맛이 맛이 딱 있어요. 있어. 그 맛이 살짝 있어서 훨씬 깔끔하네. 네네네. 저 모빈씨님, 요걸 차갑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 열이 많아가지고 차갑게 먹어도 괜찮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약간 붉게 이렇게 해서 음료처럼. 매일 드세요? 네. 와인 먹을 아, 저는 뭔지 모르고 먹었는데 이게 곶감차였네요. 네, 맞아요. 오늘 정확하게 정답을 알아. 근데 위장이 좀 안 좋으신 분은 그냥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드시는 게 가장 우위가 편안할 것 변비기 같아요. 있는 사람들은 변비기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매일 마시는 건 추천은 안 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약간 설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괜찮죠. 변이 묽은 맞습니다. 분들. 자, 속 편한 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희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데 속 편한 장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속 편한 장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네. 아까 제가 복진을 할 때 알려드렸던 부위들인데요. 명치하고 배꼽 중간이 중안이라는 혈자리. 거기에 대장이 딱 있는 거네요. 네네. 이쪽 부분은 이 뭉툭한 거나 이런 볼펜 같은 걸로요. 이렇게 꾹 누르시는 거예요. 한 5초 정도 눌렀다가 또 쉬었다가. 이게 호흡이랑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진짜 뭔가 좀 편안해지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속이 시원해지고 또 대장을 자극해가지고 옆에 가스를 흩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꼽 양 옆에 5cm 부분, 본인 손가락으로 한 3마디 정도가 되는 천추혈 부분입니다. 이 소장 부분에 가스가 차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한 5초 정도 자극을 주셔야 합니다. 속 편한 장 마사지. 지금 이제 2군데 알려주셨는데 또 네. 있습니까? 위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복강 내가 이 직장 있는 단전 부분입니다. 이 직장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가스를 빼주게 되면 이 주변 장기들도 소통이 잘 되게 됩니다. 근데요, 그 왜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손 약손이다 해주듯이 이렇게 막 해주시던데 약간 뭐랄까요? 그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이 따뜻한 손이잖아요. 우리 손이 네. 온도가 있으니까 이걸로 배를 이렇게 문지르면 이 복부 쪽의 혈류가 좋아집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많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있던 교감신경이라는 게 조금 이완이 돼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이완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장으로 가는 이 혈류가 더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장 운동도 훨씬 편해집니다. 또 이렇게 문지르고 누르고 하다 보면 이 변도 볼 수 있게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배 마사지를 할 때 이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호흡을 참고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호흡을 한 다음에 이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위치 확인은 다 하셨죠? 네. 어딘지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은 어차피 서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 있겠지만 네. 예. 저희가 다 배웠으니까 오늘 저 2분, 선생님 2분 해보면 예, 예. 어떨까 싶어요. 이윤석 씨, 오승훈 씨 나와주시죠. 예, 저는 해야죠. 예, 네. 저는 해야죠. 그러시죠. 공식 샘플인데. 우선 그러면 저희가 배운 대로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가운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명치하고 배꼽의 중간인 중안을 이렇게 5초 정도 누르실게요. 네. 3, 4, 5. 약간 아프긴 하네요. 네, 시원합니다. 이걸 하고 나면 뛰면. 호흡을 반드시 하시고요. 예. 배꼽 양 옆에 천추혈. 아까 5cm 정도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좀. 호흡을 편하게 하시고요. 아프세요? 좀 아프네요, 이거. 그리고 요 아래 이 치골과 배꼽 사이를
5등분 했을 때 치골 위에서 2등분, 단전 부위입니다. 네. 이쪽 부위를 이렇게 5초 정도 눌러주는 걸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호흡 편안하게 하시면서 운동 안 이걸 하죠. 뭐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수시로 하시면 더 좋아요, 네. 사실. 근데 밥을 3번 먹기 때문에 3번 바로 한 2시간 후에요. 2시간 후에요. 근데 이렇게 뭐 한참 눌렀다가 뗐다가 숨 쉬었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지루한데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급격한 자극은 좋지 않아요. 네. 지그시 지그시?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네, 오늘 대한민국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앓고 있다는 소화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딱 이거 3가지만 기억하실게요. 천천히 드시고, 조금씩 드시고, 골고루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오승은 씨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승은 씨가 제대로 처방전을 받아가시는데요. 네, 저는 사실 몸보다는 입에 좋은 걸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온 가족의 건강을 신경 쓰면서 몸을 좀 챙기는 그런 식단으로 딱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이윤석 씨는 잠시 나오시죠, 뭐. 네. 오늘 이윤석 씨한테도 좀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저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돼지 채소탕이 이렇게 반응해 줄 줄 몰랐어요. 내 혀가 잘못돼 있었다. 이걸 깨달았고 네. 이렇게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해 줬는데 내가 너무 좀 불평이 많았다. 네. 이런 반성을 많이 했어요. 예. 여보, 살려줘서 고마워. 살려줘서 고마워. 고마웠어. 나는 몸신이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마약을 했거나 또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의 뇌 상태와 같다고 합니다. 모르면 당한다. 당 중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과연 얼마나 먹고 있느냐? 26개를 먹고 있어요. 바로 수문당이 있다. 무심코 드시는 이 음식들의 당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달다고 느끼진 않잖아요. 저희가 보통 먹을 때. 떡볶이도 네. 단맛 줄이는 게 사실 쉽진 않죠. 건강하게 단맛 내는 당당한 당 이겁니다. 공격적인 단맛이 아니고 부드러운 단맛. 설탕이나 꿀 대신 을 넣고 완성을 했는데요. 대박이다 이거. 훨씬 깔끔하네요. 설탕을 넣고 한 것보다. 여기 제가 오늘 계산할게요.